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포맷이 비슷비슷했으니까 네. 이번엔 좀 누군가 대화하는 느낌으로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뭐 이게 또 안 되면 또 갈아엎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는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좀 주변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섞어서 궁금했던 부분들 같이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본을 많이 준비하시긴 하셨네요. 근데 좀 사전에 이제 막 찾아보긴 했어요. 전 대본이 없으면 불안한 인간이라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프리스타일이라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선별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주제를 드렸던 게 이제 미래에는 변호사가 필요할까?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최근에 이제 법률 시장에서는 뭐 챗 GPT 활용 방법, 법률 실무에서 뭐 이런 거를 세미나로 하는 회사들도 있었고, 실제로 뭐 리서치 할 때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저는 리서치는 조금 반대인 게 해외 무슨 동향을 알려줘라고 이제 뭐 영어로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시피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답의 퀄리티가 되게 달라져요. 어쨌든 잘못된 사실이 나오는데 그걸 되게 진짜인 것처럼 예쁘게 막 뭐 이러이러해 라고 답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영국에서의 지금 뭐 블록체인 산업 현황을 알려줘 라고 이제 넣었는데, 뭐 2019년까지 뭐 이랬고 뭐 2020년은 이래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실제로 그 FCA 같은 데 가서 이제 찾아보고 하면 그거는 없고,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온 내용은 완전 다른 나라 얘기인데 그거를 갖다 쓰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를 뭐 챗 GPT의 일루전? 뭐 약간 환각 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특징이 챗 GPT가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맞아요. 그래서 사실 리서치를 쓰는 데 있어서는 마치 되게 그 리서치 결과를 제가 다시 다 확인을 또 해야 돼서 뭐 어디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 정도로 확인하는 수준 이상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정도를 결과물을 내는 것도 되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발전 속도가 엄청나고 이걸 필터링해서 진짜와 가짜 정보를 구별해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참 대단한 툴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데이터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게 분명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결국 교차 검증이 되게 필요하고, 네, 그리고 맞아요. 현재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챗GPT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런 보조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보면 확실히 앞으로의 그 발전이 좀 진행이 된다면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챗GPT 전에는 그 그림 AI가 갑자기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정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그림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에 그걸 활용을 해서 진짜 사람에게 질문하듯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거에 맞는 검색을 내주는 걸 보고, 진짜 앞으로 진짜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챗 GPT에 대해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긴 하겠네요. 지금까지는 보조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개인정보 이슈나 법률은 되게 이제 영업비밀 보호나 비밀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고객의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제 비밀 유지 의무도 있고, 변호사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사실은 변호사의 레퓨테이션의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막 자기 고객의 정보를 막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든지, 뭐 경쟁사에 가서 노출시킨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나 또는 고객의 영업비밀이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그 정보가 클라우드 안에서 어떻게 이게 믹스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제 경험상 구글을 썼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 조작을 잘못했더니 그 현장에서 사진 찍었던 기억도 없는데 현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장소 해가지고 막 내가 찍었던 사진이 거기에 올라가서 막 장소를 표현하는 한 가지 그런 소개글로서 이제 사용된 이런 것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꽃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아파트 근처에 꽃이 있었거든요. 저는 OK를 누른 기억이 없는데 그 아파트를 치면 제가 찍은 사진이 같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내릴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것처럼 이런 일도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오픈 AI를 쓰면서 이제 챗 GPT를 쓰면 오픈 AI 회사니까 제 정보가 오픈 AI의 질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 어떤 질문에 정보를 입력한 것들, 나의 개인정보라든지 뭐 누군가의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중요한 정보를 입력을 해서 그 결과값이 나왔다면 그게 정보가 클라우드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무서운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주된 업무 툴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얘가 아직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답변을 주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직업 윤리에 다름없는 건데, 막 틀린 정보를 진짜처럼 내보이는 이 툴을 쓰고서는 그걸 믿고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면 큰일 나겠죠. 법률용으로 나오고 이제 이 AI가 만약에 우리 회사 내부 정보도 많거든요.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붙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 어떤 회사별 AI가 생긴다면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회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중요성보다도 그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그러니까 변호사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회사 자체의 보유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이런 결과도 생길 수 있죠. 변호사님들끼리 이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다른 변호사랑은 막 얘기를 안 해보고, 처음에 나왔을 때 작년 말에 아는 변호사들한테 가서 이거 어디 써보라고 막 진짜 신기하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한서희는 누구인가 막 이런 거 쳐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수준이었고, 인제는 되게 많이들 아시죠. 인제는 워낙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갖고 작년 말에는 진짜 사람들이 그게 뭔데 막 이랬는데 인제는 진짜 많이들 아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업무할 때 편할 수도 있겠다, 또는 우리의 직업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런 생각도 들죠. 막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막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별로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자꾸 틀린 답을 진짜처럼 얘기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예쁘게 말하는 거짓말쟁이다. 근데 말은 되게 세련되게 한다. 그치만 되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냐. 이 정도 기술이면 금방 우리 직업을 위협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저요? 막 준비를 해오진 않고,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